눈썹이 라우나 눈썹, 옛날에 라우나 눈썹. 오. 안녕하십니까. 날씨로 구하는 삶의 지혜, 날구지의 미테올로지스트 김승배입니다. 제 주변에서 저의 첫 유튜브 편을 보고 기대가 많다, 또 여러 가지 성원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걸 보니까 아주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아니 방송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그러냐, 이제 이런 평을 받았는데요. 역시 방송이라는 게 참 어려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제 어떤 할 수 있는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없는 날씨를 주제로 하는 이 날구지를 맡게 되고 보니 이제 긴장도 되고요. 하여간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은 것 같은데, 기대만큼 개인적으로는 부담감도 큰 게 사실입니다. 요즘 추세가 법률 정보 또는 의학 정보 채널들을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도 명색이 기상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여러 방송에 출연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서 쉬우면서 유익한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날구지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공포, 불안, 초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오해와 잘못 알려진 내용이 없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지구가 탄생하고 우리 인류가 존재한 이후 늘 우리 주변에는 고대 이래로 미세먼지와 함께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각각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초미세먼지는 아주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고, 미세먼지 높은 날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짚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기상 전문가로서 볼 때 이 미세먼지 문제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인데, 어느 나라는 농도가 높고 어느 나라는 농도가 낮은데, 이러한 현상들이 달라지는 게 결국은 그날그날의 기상 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기상 전문가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상세한 설명과 어떤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느껴왔었습니다. 네,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 그러니까 분진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걸 미세먼지라고 이제 용어를 정의를 해놨고요. 황사는 중국 북쪽의 사막화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고비 사막, 황토고원, 중국의 북동 지역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불려 올라간 흙먼지가 장거리 수송하면서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그런 바람 조건일 때 가벼운 것이 서서히 낙하하는 현상이 황사인데,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먼지, 황사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먼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보면 산업 분야, 그러니까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수송 분야, 자동차들, 또 생활 분야, 냉난방을 위한 어떤 보일러를 사용한다거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때 생기는 문제. 이 석탄과 석유 자체가 다 화석연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뿜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러한 인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바람들 때문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황사랑 미세먼지랑 이게 혼동된 개념도 있고, 원인이 또 중국 쪽에 있다, 이런 그렇죠. 의견들도 있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아주 숙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의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위도에 위치하는 이 한반도는 늘 공기의 움직임이 중국에서 한반도 거쳐서 일본 거쳐 태평양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자연적인 먼지 현상인 황사 또는 인위적인 어떤 먼지 현상인 이 미세먼지는 늘 중국으로부터 우리 한국으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도 정확히 좀 더 과학적으로 알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데이터 없이도 그 시대를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 미세먼지 농도는 그때가 훨씬 더 높았다고 봅니다. 그때 위원님 몇 살 되셨죠? 80년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상청 다닐 때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전국에 그런 관측망이 구성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장비가 좋은 게 없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초미세먼지 농도 이게 이제 높아진 거거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체성 그런 먼지 입자도 있고 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기체성 입자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초미세먼지 농도 자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마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장비들이 개발된 이후에 수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럼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거는 어떻게 기상청에서 직접 수집하나요? 아니면은 어디서 하나요? 자, 이 미세먼지의 측정과 예보, 예측은 환경부 문제입니다. 기상청도 환경부 산하 기관 아닌가요? 그렇죠. 기상청이 환경부 산하의 외청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환경 문제로 보는 거죠. 우리 국가가 환경 문제로 정의를 했고요. 다만 이 미세먼지가 아까 말했듯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 결국은 기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부 산하인 기상청과 협업을 해서 그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그 권한이 있는 책임이 있는 기관은 환경부입니다. 자, 기상청도 이제 미세먼지 농도 측정 장비가 있긴 있는데 그 환경부가 더 많죠. 제가 알기로 전국에 한 500여 개의 그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이걸 에어코리아라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 그 미세먼지 측정망,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측정망 또는 기상청이 가지고 있던 측정망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대기질에 관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 건강과 밀접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를 특보를 발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상청이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발표할 때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요. 기상청 그 예보문에 그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환경부는 이제 24시간 근무하는 그 기관이 아니잖아요. 기상청은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고 24시간 근무하는 기관이 있고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춘 태풍이 온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뭐 이런 그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이 그걸 담당하는데 기상청이건 환경부건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건 그냥 같다고 봅니다. 뭐 어디서 하는 게 어디서 그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 관측 데이터 수집 예측이 환경부에 있다. 이러한 그 어떤 그동안 잘못 알려진 오해를 제가 풀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